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 한국 문화의 역수출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의 정수를 담아냅니다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여전히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와 K-팝 데모넌터스가 전세계 흥행 1위를 차지하며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3는 14일부터 20일까지 78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4주 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89개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시즌2는 19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 모태솔로지만 연애도 하고 싶어도 같은 카테고리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배우 강하늘이 주연을 맡은 영화 84제곱미터는 개봉 3일 만에 640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전세계 영화 톱10 3위에 올랐습니다. K-팝과 엑소시즘을 소재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넌터스도 글로벌 톱10 영화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공개 5주차에 2,58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및 비영어권, 영화 및 드라마 부문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컨텐츠로 기록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공개 5주차에 2,580만 조회수를 기록, 총 8,19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른 영화가 이 기록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연일 K-팝 데모넌터스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번에는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된 한국 문화 영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모넌터스는 K-팝 슈퍼스타 그룹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함 뒤에서 세상을 지키는 숨겨진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넷플릭스가 17일 공개한 주주 서한에 따르면 K-팝 데모넌터스는 8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ST의 인기 또한 영화의 흥행을 증명합니다. 골든과 소다팝을 포함한 7곡의 OST가 빌보드 핫백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음악이 실제 K-팝의 특징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점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조화, 각 멤버의 개성 넘치는 구성, 중독성 있는 후렴과 감성적인 브릿지까지 K-팝 데모넌터스의 OST는 실제 K-팝과의 높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K-팝 데모넌터스에서 재현되는 K-팝은 단순히 음악적 유사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화는 젊은 세대라는 표현 대신 후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팬사인회와 시상식 장면들을 통해 K-팝을 둘러싼 문화적 코드와 정체성을 포착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K-팝 데모넌터스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K-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K-팝은 과연 독특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일까요? 사실 K-팝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K-팝의 K는 한국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대중음악과 K-팝의 음악적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K-팝을 음악 장르로 정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가수의 국적에 따른 K-팝의 구분 또한 모호해졌습니다. 캐치아이처럼 멤버 중 한 명만 한국 국적을 가진 그룹도 데뷔했습니다. 가사가 한국어인지 여부는 더 이상 K-팝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트와이스의 스트레이티지처럼 완전히 영어로 된 노래도 K-팝으로 분류됩니다. K-팝의 본질은 무엇일까? 해외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K-팝은 무엇일까요?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의 본질을 외부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흥미로운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음악 공식, 집단 정체성, 팬 중심성, 언어의 유연성, 그리고 직업을 초월하는 사명감 등 K-팝의 본질의 핵심을 외부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K-팝의 고유한 속성을 지닌 코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외부의 시각을 통해 걸러진 K-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K-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은 아이돌이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에게 아이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을 바쳐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노고, 정직,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감정과 음악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서사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K-팝 아이돌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돈과 시간 같은 현실적인 조건 측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아티스트들의 초월적 특성과 그들의 직업이 사명과 같다는 점을 10분 활용합니다. 헌트릭스는 혼문을 창조하는 사명을 가진 데몬헌터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일상을 버리고 세상을 구하는 헌터라는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K-팝 아이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K-팝 아이돌이 연애 활동과 팬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가사는 과거 사랑과 같은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3, 4세대의 등장과 함께 자기 표현을 주제로 한 노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헌트릭스가 K-팝 데몬헌터스에서 부른 How Is Done과 Take Down과 같은 곡들은 헌트릭스의 자신감,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K-팝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통해 단순히 강인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K-팝 음악은 고통과 자기 극복의 과정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K-팝 데몬헌터스의 OST, 특히 골든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또한 대부분의 K-팝 노래에는 감성적인 솔로 브릿지가 있는데 이는 곡의 서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가사를 통해 악기와 사냥꾼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또한 루미가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극복하는 과정과 K-팝 데몬헌터스의 주요 서사는 K-팝 음악을 영화로 확장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C팝은 과연 어떤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 차이와 격차부터 깨달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좀 더 길었어야 했는데 답이 없는 질문이 너무 많았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과대평가한 게 분명해요. 그래도 좋은 영화였어요. 요즘 중국 영화들이 이래야 하는데 말 그대로 실패하고 있는 그런 영화만 있죠. 영화 정말 좋았어요. 애니메이션도 좋았고 캐릭터도 잘 구성했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진우가 루미랑 부딪혀서 루미 손에서 상자를 쳐내는 장면이 정말 웃겼어요. 한국 로맨스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K-팝과 악마라는 외적인 은유를 통해 성장 스토리라는 핵심 비전을 훌륭하게 전달했습니다. 캐릭터, 음악, 그리고 분위기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축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세계관 요소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은 실제로 스토리텔링 선택의 질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형식에 맞춰 줄거리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지만 더 보고 싶게 만듭니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꽤 민망하고 잘 짜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캐릭터 묘사와 대사 구성도 민망한 요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충분히 취하면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음악 장면과 애니메이션의 실제 영화적 퀄리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속편이 정말 필요해요. 이 영화 너무 좋아요. 헌트릭스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의 타겟 시청층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스토리는 아주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유머, 아트워크,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젊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엔딩 크레딧에서 노래 녹음 장면이 나오는 것도 좋았어요.
우리 꼬마가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20번이나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K-팝을 전혀 모르고 듣지도 않아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농담이나 관련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아름다웠고 스토리는 정말 재밌었어요. 결말이 좀 급하게 진행됐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꽤 좋았어요. 음악도 정말 탄탄하고 기대 이상이었어요. 무대 위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제대로 된 뮤지컬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몇 주 전에 봤는데 요즘 K-팝 팬으로서 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좋고 노래가 있고 재밌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 후보 지명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수상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자2보다 재밌습니다. 이거 극장 개봉했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기대 이상으로요. 미술과 미학은 정말 훌륭했고 노래는 거의 만장일치로 환상적이었어요. 줄거리가 좀 허술하긴 하지만 대사는 꽤 탄탄했고 줄거리 덕분에 내내 몰입할 수 있었어요. 약간 허술한 각본을 훌륭한 연출이 살려낸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훌륭하고 화려한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 같아요. 골드는 주제가상 후보에 꼭 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카데미와 다른 시상식에서 이 작품이 꼭 수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K-팝 팬이 아니지만 이 영화를 정말 즐겼어요.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왜 중국 젊은이들이 K-팝에 빠져 있는지 알겠어요. C-팝이 K-팝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드디어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보는 내내 뺨을 맞대고 미소 짓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K-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는 K-팝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제 취향에 딱 맞을 만큼 진솔했어요. 스타일리시하고 음악도 좋았고 유머도 대체로 잘 어울렸고 새 주인공의 캐릭터 역학관계도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본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푹 빠져 있어요. 진우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좋은 영화에 헛소리 하나 없고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나온 영화 중 최고 중 하나예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엉성할 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 거의 모든 게 다 놀랍더라고요. 정말 훌륭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독창적인 영화예요. 사운드 트랙을 다운받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곡들이 너무 중독성 있고 팬과 팝스타 사이에 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해설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훌륭한 영화, 중독성 있는 노래, 그리고 강렬한 격투 장면 강력 추천합니다.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가 형편없고 엉뚱한 대사를 내뱉어서 흥행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네요. 가족과 함께 보기로 한 게 너무 재밌고 웃음이 나네요. 맙소사,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냉소적으로 계산된 전제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중국 반응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문화도용의 선동 댓글로 도배가 되더니 중간쯤에는 그 분위기가 반반으로 나뉘다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이제는 순수 시청자들만 몰리며 전세계 시청자 반응과 다르지 않는 반응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드라마 영화가 나오면 한 유튜버나 언론이 영화 드라마에 좌표를 찍고 혐오를 부추기면 무지성 혐오론자들이 무조건 망작, 졸작이란 말로 비평이 아닌 악플을 쏟아내며 선동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때도 똑같은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영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쥐구멍을 찾아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이 악플을 달 때는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이 우리나라 콘텐츠에 악플을 다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한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무지성적인 악플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과 비평이 필요합니다. 망작, 졸작이란 표현은 악플이지 비판과 비평이 아닙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